사전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랑 같이 굉장히 인간이 그리는 무늬 그 책을 인상 깊게 읽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세계를 이끈 경험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영화나 음악 등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방역 시스템, 위기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질서 의식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반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는 과연 우리가 알던 선진국이 맞나 싶을 수준의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어느덧 창의적 기풍이 넘치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경험하면서 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고, 또 그런 성공한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자부심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창의적인 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창의적인 국가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네. 제3자적 분석보다는 창의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으냐 만들고 싶지 않느냐라는 네. 1인칭적 질문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럼 이런 창의적인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조금 더 사회가 획일성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네.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틀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정치 영역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틀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네.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매우 독립적인 활동이거든요. 네.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고 창의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선도국가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의식적으로 다름에 대해서 네. 배타적인 어떤 정서를 강하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다양성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옳고 그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양성과 옳고 그름의 그 차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옳다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옳고 그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의 가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일들이 다 옳고 그름으로 일어나는 스마트폰이 네.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등장했겠어요? 전혀 네. 아니죠. TV가 만들어질 때 TV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졌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이 어떤 그 창의적인 활동이나 이런 그 생산들은 이 옳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뭐냐면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네. 어떤 도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옳고 그름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 다름을 네. 다른 걸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좀 더가 아니라 매우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이전에 나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 욕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나의 욕망이 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내 욕망인지 아니면 타인이 나한테 부여한 욕망인지 이런 것들이 항상 헷갈리긴 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나의 욕망에 가깝게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네. 인간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쉽게 자기한테 인식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이 점점 퇴화하고 망가지면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그건 뭐냐면은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우리 혹은 타인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네. 이건 자기가 자기한테 방기된 것, 자기가 자기로부터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네. 쉽게 아는데 맞아요. 그거 너무 잘 캐치가 돼요. 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쉽게 아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의 자기 삶이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고 우리를 살리는 삶이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는 수행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에 갇힌 사람은 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관, 신념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폐쇄적이에요. 네. 그런데 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궁금증이나 호기심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할 때만 나예요. 그런데 궁금증과 호기심은 항상 밖으로 열려 있어. 그러니까 나에 집중하는 사람이 훨씬 개방적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너무 다 우리에 갇혀 있다는 뜻이고 이 개방성을 확보하려면은 네. 나한테 집중하는 것으로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래서 더 나다움을 찾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도 혼자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먹고 사는 짐에 바쁘다 보면 그 시간에 또 치이잖아요. 내가 나를 찾는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데 나와 우리 사이의 어떤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하고 네. 나를 발견하는 일이 네. 같은 일이에요. 그 다 다르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많이 계시잖아요. 같은 건가요? 일이죠. 같은 일이죠. 이것이 다른 일이면은 네. 그 일을 정성껏 하겠어요? 대충대충 하겠어요? 대충대충 하죠. 그 일을 정성껏 하려면은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일이 생각.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하고 내가 사는 일이 내가 나로 사는 일이 일단 다른 일이 아니다. 다른 일이 아니다. 그 안에서 그 일을 내 일로 정성껏 하는 거. 네. 이것이 나로 사는 일이죠. 그런데 정성이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해야죠. 다른 일을 해야죠. 다른 일을 하죠. 네.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그 직업이나 일을 찾기 어려운데 네. 참 한가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되도록이면은 자기 정성이 들어가는 일 이런 일을 찾아서 해야죠. 자기 정성이 들어가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창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찾을 때 다른 사람한테 멋있게 보이는 일을 할 것인가? 네. 내가 잘하거나 나한테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인가? 네. 하는 것은 네. 매우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그다음에 그거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 이게 직업이랑 뭔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삶과 인생 속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교수님만의 인생 철학이 있으신가요? 그 교수님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인생의 사명감? 아까 말씀하신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사명감은 나의 행복과 우리 공동체 행복을 일치시키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길이
공동체도 행복하게 하는 길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명감이라고 하면은 이건 저한테는 좀 그 분수에 넘치고 주제에 넘치는 일이지만은 뭐 그건 내 사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내 사명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의 결과를 수용해서 사는 나라에서 네.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나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나는 해결하는 것, 그것을 내 사명으로 생각해요.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문학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인문학도로서. 그러니까 그 네. 학문이나 네. 지식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모든 지식, 모든 학문은 네.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태도로 생산된 것들이에요. 인문학 실용학문이에요. 네. 이학 실용학문이에요. 공학 실용학문이에요. 사회과학 실용학문. 모든 학문은 다 실용적이에요. 모든 지식은 다 실용적이에요. 근데 현실과 직접 접촉을 하느냐, 네. 아니면 현실을 좀 더 높은 곳에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거는 좀 방식은 좀 다르죠. 방식은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만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컴퓨터의 역사가 무엇인지, 네. 혹은 컴퓨터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컴퓨터가 있어서 인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연구하죠. 들여다보죠. 생각하죠. 이것이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공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무엇인지, 이치는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이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얼마인지, 컴퓨터가 생겨나서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따지면은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문은 모두 다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실용적인 물건이에요. 어느 것은 실용적이고 어느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그 학문을 네. 인문학을 사용하는 인문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거나 사용하는 위치에 우리가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실용성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일 뿐이지 인문학도 실용적인 학문이다. 아까 강연 제목도 그렇지만 건너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어려운 일을 할 때 종종 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왜냐하면 건너가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는 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못 가면은 네. 못 갈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는 싶은데. 두려움을 이겨내고 네. 하는 걸 용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네.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태도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네. 용기를 발휘하는 그것을 이겨내고 건너가는 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그것을 우리가 용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용기를 지적 인내라고 그래요. 지적 인내. 이거는 지적 활동이에요. 용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훈련된 사람들, 이거 우리가 지적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은 용기를 더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네. 두려움을 이겨내서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나는 더 성장하는가, 어떻게 나한테 더 큰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면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인지하고, 예, 예. 네,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상상하고, 예, 네, 예. 건너가라.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을 잘하고 싶은데, 예.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생각을 잘하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끈질기게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생각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그래도 좀 더 잘하게 하려. 그리고 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없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없어요. 네.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네. 생각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네. 자기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돼요. 네. 어렵네요. 그 사전이 어렵군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쉬운 삶의 거죠. 방향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내가 나의 욕망을 정확히 알아서 원하는 것이 있어야 네. 돼. 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전략이랄지 네.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한테 아무런 원함도 없고 욕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네. 그러는데 생각은 잘하게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문현답 같은 그러니까 대답이네요. 네. 생각을 잘하게 하려면은 네.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돼요. 네. 나에게 분명하면 된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 저희 오늘 함께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 데미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 이상이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 이상이에요.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 이상인 어떤 곳이 보여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네. 자기 자신 이상임이 자기한테 드러나지 않아.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 이상임을 확신해야 돼요. 그게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